미국에서 가장 추운 겨울, 얼어붙은 도시 한복판에서 상류층들까지 찾아 나섰던 한국의 바닥. 그 바닥은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온으로 모든 걸 잃고 고장난 보일러와 전기 히터로 버티다 차가운 꽃집 바닥 위에 웅크려 있던 한 여인,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의 바닥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 바닥이 준 따뜻함은 그녀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주인공 소피아가 한국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본인에게 찾아온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미리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볼게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시절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고 전기 히터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리며 잠들어야 했죠. 수리비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꽃집 매출로는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전기 담요 하나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꽃집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중년의 한국 여성분이셨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꽃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사장님, 많이 추우시겠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누구도 제 상황을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네,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어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하자 그분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한국의 온돌 아세요? 집이 아니라 마음까지 덮여줘요.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은 윤희정 권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며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하자 윤 권사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해요.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그분의 따뜻한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낯선 사람인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 권사님의 소개로 이철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꽃집 상황을 둘러보시는 모습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긴 정말 춥겠네요. 이철민 씨가 바닥을 만져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닙니다. 바닥부터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데워져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이철민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윤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료비만 부담하시면 된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인건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이 바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닥물이 아니라 정이 흐르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지한 표정에서 온돌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난방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무언가라는 뜻 같았습니다. 이철민 씨는 꼼꼼하게 측정을 하시며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그분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라면 정말 제 꽃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 앤드류에게 온돌 공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인 앤드류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저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엄마, 그게 뭐예요? 앤드류가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설명해 주자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한인 기술을 믿어? 미국식이면 되잖아. 앤드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할 만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냥 전기 히터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굳이 바닥을 뜯어야 해요? 앤드류가 계속 반대하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윤 권사님과 이철민 씨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앤드류야, 엄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이분들이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 제가 진심을 담아 설명했지만 앤드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또 다른 실패를 할까봐 걱정되는 거겠죠. 이혼 이후로 제가 내린 결정들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결정하시는 거니까 말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나는 기대 안 해요. 앤드류가 쌀쌀맞게 말하고는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줬으니까요. 이번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돌 공사를 시작하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남편 톰이 꽃집에 나타난 거예요.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소피야, 잘 지내고 있나? 톰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앤드류한테 들었는데 너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냐? 톰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온돌 공사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러 온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바닥 뜯어서 뭘 한다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공사를 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용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톰이 떠난 후 저는 꽃집 구석에 앉아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게 힘들까 싶었습니다. 그때 윤 권사님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소피아 씨, 오늘 점심 드셨어요? 윤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싼 한국 음식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힘든 일 있으셨나요? 윤 권사님의 따뜻한 물음에 톰의 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조용히 아리랑을 불러주셨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애절하고 따뜻한 멜로디가 제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이 노래는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뜻이 있어요. 윤 권사님의 말씀과 노래가 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톰의 비아냥거림보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온돌 공사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철민 씨와 몇 명의 동료분들이 일찍부터 꽃집에 나타나셨어요. 전문적인 장비들을 가져와서 바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할 테니까요. 이철민 씨가 안심시켜 주셨지만 바닥을 뜯어내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바닥 아래로 온수 파이프를 깔고 단열재를 설치하고 다시 바닥을 덮는 과정이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꽃집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많았죠. 공사 마지막 날, 드디어 온돌 시스템을 가동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철민 씨가 보일러를 켜고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3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맨발로 바닥에 발을 올려봤습니다. 정말 따뜻해요.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온돌이 완성된 첫밤, 저는 꽃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말 따뜻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앤드류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발끝부터 온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전기 담요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추위를 견뎠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몸이 따뜻해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한밤중쯤 되자 앤드류가 꽃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마 걱정이 되어서 온 것 같았는데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앤드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닥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앤드류야, 정말 따뜻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저는 아들에게 바닥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앤드류가 반신반의하며 손을 바닥에 대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요? 앤드류가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아들도 엄마가 다시 실망할까봐 걱정했던 거겠죠. 저는 앤드류를 바닥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안아주는 순간이었어요.
앤드류도 처음으로 제품에서 긴장을 풀고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부터 반대만 했어요. 앤드류가 제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을 겪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앤드류야.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따뜻한 바닥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이었어요. 온돌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이철민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인 모임에서 제 꽃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는데 윤 권사님께서 꼭 가보라고 권하셨어요. 한인 교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이철민 씨가 저를 소개하시며 온돌 공사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미국에도 온돌 깔린 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철민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단순히 공사를 해준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파한 기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들 신기해하며 온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담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발끝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모임에 참석한 분들이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몇 분은 자신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분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엔 미국 상류층들도 한국식 온돌 아파트에 열광해요. 그 따뜻한 바닥 덕에 겨울도 즐겁다면서 집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인들한테 배운 이 따뜻함이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난한 꽃집 사장인 제가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을 부유한 사람들도 찾고 있다니요. 정말요? 상류층들이 온돌을 원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부동산 중개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도 온돌 시설을 도입하려고 한국 업체들과 상담하고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걸요. 제가 받은 도움이 이제는 미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윤 권사님과 이철민 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돌 공사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봄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꽃집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온돌 바닥과 어우러져 정말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꽃을 고를 때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게 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의자를 권해드렸는데 오히려 바닥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신기해했어요. 어떤 분들은 맨발을 벗고 온돌 바닥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꽃집이 단순히 꽃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앤드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꽃집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바닥에 앉아서 꽃꽂이를 배우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 이 꽃은 어떻게 꽂는 거예요? 앤드류가 진지하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반항적이었던 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온돌 바닥 위에서 엄마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 톰이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소피아, 앤드류가 여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던데. 톰도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누구나 따뜻해질 수 있는 곳이에요. 톰이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달 전에 비아냥거렸던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온돌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해질 무렵 온돌 바닥 한 구석에서 작은 화분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따뜻한 바닥 덕분에 더 일찍 꽃을 피운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피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바닥이 이제 제 삶이 됐어요. 단순한 난방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된 거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이 바닥을 함께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소피아가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차가운 미국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된 거죠.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윤희정 권사님의 따뜻한 마디, 이철민 씨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소피아의 삶을 다시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